자, 실행의 착소식입니다. 자, 초인종 사건 보죠. 아주 중요한 판례인데, 자, 이 판례 1번을 보면 착수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줄에 구성요건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 1번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됩니다. 이건 당연히 이건 착수로 보는데요. 세 번째 줄에 범죄 구성요건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 개시가 착수가 되느냐의 여부입니다. 판례가 뭐라 그럽니까? 이것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착수는 1번도 되고 2번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현실적 위험성에다가 색깔 칠해보세요. 빨간색으로.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깔로 칠해보세요. 자, 이제 판례 두 개를 볼 텐데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가 개시된 것이 착수라고 했는데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각각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꺽쇠 2번.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초인종을 눌렀다. 파란색 초인종 눌렀다. 세 묻혀봐요. 이것만으로는 위에 나와 있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가 개시되었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착수라고 인정하지 않고 주거침입죄는 예비모 처벌정이 없기 때문에 무죄가 됩니다. 자, 그렇지만 밑에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생각 아래 출입문을 당겼잖아요. 당기게 되면 위에 나와 있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착수를 인정합니다. 여기다가 색깔 칠하세요. 자, 됐어요?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이렇게 화살표를 해두면 됩니다. 자, 됐죠? 자, 기소시기 갑니다. 자, 기소시기 관련해서 학설과 판례가 견해를 달리합니다. 특히 이 전부 침입이라고 한다면, 자, CF 전부 침입이라고 한다면 몸 전체가 들어갔다고 하면 그건 학설이든 판례든 전부 다 기수라고 봅니다. 그 점에서는 견해 대립이 없어요. 이건 다수설이자 판례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부야, 일부. 일부가 들어갔을 때 이것을 기수로 봐야 될 거냐 미수로 봐야 될 거냐 이 얘기인데 학설은 뭐라 그러냐면 일부만 들어갔으면 당연히 미수지 라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견해는 뭐냐면 전부가 들어가면 기수, 일부만 들어가면 미수 이런 견해인데 이 견해는 우리 대법원 판례가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수설대로 풀면 안 됩니다. 판례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판례는 보호법익을 가지고 기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항상 모든 죄가 마찬가지죠. 살인죄든 뭐 절도죄든 무슨 죄든 강간죄든 마찬가지로 항상 보호법익이 침해되면 기수가 되고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판례가 뭐라 그러냐면 일부가 들어갔다 손치더라도 보호법익이 뭐였습니까? 사실상 주거의 평온설이었죠. 이 주거의 평온을 해친다면 해친다면 일부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기수가 된다. 근데 일부가 들어갔는데 평온을 해칠 정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된다? 그때는 미수다라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판례는 보호법익을 가지고 기수 여부를 판단하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만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이 판례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여기 꺽쇠 1번을 가보면 자, 평온을 해친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빨간색으로. 그러면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는 말은 이퀄 기수다. 기수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쵸? 여기 꺽쇠 2번에 세 번째 줄 일부가 들어갔죠? 일부가 들어갔지만 평온을 해칠 정도는 안 되었다는 거죠? 해치지 않았다 밑줄 것이고 X 해칠 정도가 아니었다면 미수가 되는 것이고 해쳤다면 기수가 되는 것이고 자 밑에 일부가 뭡니까? 얼굴이죠. 얼굴이 신체 일부분입니다. 신체 일부분 얼굴을 들이미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자 밑에 신체 일부죠 이게 신체 일부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평온을 해쳤다면 기수가 된다.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꺽쇠 1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올라가시고 자 꺽쇠 2번을 가보면 여기서 이제 끊어보세요. 자 끊어보세요. 자 꺽쇠 2번 첫 번째 줄입니다. 주거침입죄의 범위 즉 고의는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순다 동그라미 연다 동그라미 그러면 당연히 그건 착수입니다. 이거 갖고 뭐라 그러는 사람 없어요. 착수다 이거. 착수인데 일부가 들어갔지만 평온을 해치지 못할 정도가 되면 그게 뭐야? 얼굴이 들이밀었는데 얼굴만 들어갔을 뿐 몸 전체는 들어가지 않았지. 그리고 평온을 해쳤다면 기수이지만 평온을 해치지 못했다면 미수다.
미스다. 왜? 착수는 봐야 되니까. 착수는 인정하니까. 그쵸?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들이미는 행위를 하였다면 고의는 인정된다. 고의는 인정된다. 자, 일단 끊고 이 판결로 이제 하나하나를 곱씹어서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잘 봐두세요. 그래서 색깔 칠할 부분은 여기 형을 해쳤다. 여기 해쳤다. 해쳤다. 해친 것은 기수. 해치지 못한 것은 미수. 이렇게 정리를 해두세요. 자, 그럼 올라가 봅니다. 갑은 을려를 강간하기 위하여 창문을 열고 들어가. 얼굴이 뭐지? 얼굴이 신체 일부죠? 들이밀었는데 들이밀은 것이 착수입니다. 착수인데 곧장 기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치? 전체가 들어가면 기수가 되지만 지금 신체가 일부가 들어가긴 들어간 건 맞습니다. 착수는 착수인데 소리쳤다가 뭐야? 소리쳤다가 바로 밑에 나와 있는 사실상의 평온을 해친 거지. 평온을 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수가 되는 거야. 됐나요? 아, 여자도 무섭지 남자도 무서운데 남자 혼자 사는 집에 시꺼먼 놈이 들어오면 남자도 소리 질러요. 그치? 평을 해쳤다는 거지. 이 기수가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의 판례 정리를 해두시고, 자, 요 판례는 위에 나와 있는 판례입니다. 이 범위라고 하는 것은 일부라도 들어간다는 생각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 일부 동그라미. 자, 위법성, 긴급 비난 정당행위, 이건 총론 시간에 배우는 것이죠. 참고로 봐두시고요. 판례 봅니다. 자, 죄가 되는 판례를 볼까요? 자, 욕설을 따지기 위하여 10명과 작당해서 들어갔다. 자, 어감이 나쁘지? 10명과 작당했다. 동그라미. 그치? 그랬다면 죄가 됩니다. 이 판례랑 비교할 게 밑에 나와요. 자, 밑에 보시면 여기도 들어갑니다. 그쵸? 여기도 들어가는데 여기도 들어갔지? 여긴 당연히 들어갔고요. 자, 밑에 판례도 1번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뭘 했습니까? 때리는 이유를 따졌습니다. 때리는 이유를 따졌다. 여기서 한번 쳐봐요. 그랬다면 뭐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는지 몰라도 판례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렇지만 올라가서 보시면 이건 뭐야? 때리는 이유를 따진 거고 이거는 욕설을 따지기 위한 거네. 그쵸? 똑같이 따지는 건 따지는 건데 여기는 작당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그래서 그 점 때문에 조각 사이가 없다고 봤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지. 작당하고 들어간 건 없지. 그냥 때리는 이유를 따졌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건 제거되지 않고 이렇게 상반되는 판례가 있으니까 비교해서 공부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 지금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다면 이게 네 집인지 내 집인지가 지금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면 양자는 모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지? 왜냐하면 서로 간에 저쪽 방향, 저쪽 집, 이쪽 집에 전부 다 추정적 의사에 반하기 때문에 함부로 문 따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분쟁이 계속 동그라미. 분쟁 계속 동그라미. 그랬다면 이런 집들은 함부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각 사이 없다고 봤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조원들에 의해서 점거되고 있는 사무실이죠. 그렇죠? 점거되고 있다는 말은 아하, 이 회사가 지금 정상적 운영이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간 시점도 회사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아니할 때에 들어갔다는 거지.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아니할 때, 그게 바로 어떤 때? 점거 중인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하고 3번이 비슷하지. 그래서 이런 공간은 분쟁의 소지가 있는 공간은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검은색이 왜 안 나오지? 자, 그래서 여기다가 색깔, 여기다가 색깔, 여기다가 색깔 칠하면 돼요. 이건 어떨 것 같아요? 이 부분. 자, 해고를 당했지만은 아직은 뭐다?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해고를 당했고 지금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나를 해고한 처분이 무효다라는 소송을 행정법원에 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지금 판결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아직까지 근로자가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회사가 조합의 대의원이 아닌 피고인이, 조합원은 대의원은 아니지만 이 친구는 여전히 근로자야, 근로자. 그래서 근로자인데 이긴 한데 이 사람이 조합원의 대의원이 아닙니다. 대의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냥 근로자일 뿐이지 대의원은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 조합원 대의원 회의에서 지금 너 참석하지 말어 이렇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의사에 반해서 함부로 거기를 들어갔다는 거지. 의사에 반해서. 거기가 어디야? 거기가 이 조합 대의원 회의실이지. 그래서 이 근로자의 지위가 있다면 근로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대의원 회의는 이 사람 대의원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여기도 지금 해고되었는데 지금 근로자의 지위가 아니죠? 이건 근로자도 아니다는 얘기는 나오네요. 여기는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 근데 해고되었단 말은 지금 소송도 안 한 거야. 그런 말 없지? 여기는 소송을 했지만 그 근로자 지위를 갖고 있지만 여기는 해고되었고 지금 소송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소송이 벌써 끝났는지. 어쨌든 아직은 근로자가 아니란 말은 소송도 지금 없고 그래서 여전히 해고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400명을 힘으로 밀어붙이고 건물을 점거를 해버렸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건조물 침입죄도 되고 업무방해죄도 되고 어쨌든 침입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이 4번, 5번 이해되시죠? 4번은 지금 대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들어가서 죄가 되는 판례이고, 5번은 아예 근로자도 아닌 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고. 자, 이건 어떨 것 같아요? 요 밑에 판례 3번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여기 해고됐죠. 해고됐는데 지금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는 거야. 그 말은 행정소송 제기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송을 제기했구나. 이렇게 조합원을 가지고 있는 거야. 노조사무실이지. 노조사무실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 거죠. 그렇죠? 노조사무실은 근로자인 내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조합대의원 회의실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조 사무실에 들어간 것은 정당행위다. 따라서 경비원의 제지를 뿌리치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비교해서 여기가 색깔이고요. 여기는 여기죠. 여기. 그 대의원도 아닌 자가 거기에 들어갔다는 부분이고, 여기는 근로자가 아닌 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노트를 펴보세요. 노트 펴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 있지? 여기. 자, 이건 해고 근로자 사건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제가 이제 옛날에 사법시험 준비할 때 노동법을 선택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노조법을 좀 알아요. 자, 그때 노조법 할 때 이 판례가 그때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자, 해고 근로자 지위 다툼 관련해서 이 친구가 쟁송을 통해서 지금 다투고 있다면 여전히 근로자가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 주거침입죄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노조 사무실. 근데 협의라고 했을 때는 지금 해고됐다고 한다면 지금 사장하고 협의할 거 아니겠습니까? 협의는 협의일 뿐이지 소송이 아닙니다.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거야.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면 당연히 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여기 와 보시면 여기 이 판례죠. 여기 5번 판례. 해고됐는데 근로자가 아니란 말은 이거죠. 이거 협의를 통해서 지금 다투고 있을 뿐이야. 소송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이 친구가 들어가는 것은 죄가 되는 판례인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앞 페이지에 이 판례 좀 수정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옛날 노트이다 보니까 이 판례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죠? 남편은 부재중 사건에서 간통 사건입니다. 남편의 사실상 평온을 해쳤다. 이건 과거 판례입니다. 해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은 X를 하시고 주거침입죄가 안 된다. 이렇게 X를 하시면 돼요. 이 부분 수정해 주세요. 자, 됐습니다. 다시 교재를 와서. 자, 이 부분 한번 볼까요? 2번 판례 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비교를 하실 때 여기 말씀드린 1번 판례랑 밑에 1번 판례랑 비교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3번 판례랑 여기 4번, 5번 판례 비교하셔야 되고요. 그쵸? 그 다음 비교할 것이 요 2번 판례인데 2번 판례는 어디랑 비교하시냐면 저 태그불응치 할 때 나와요. 자, 그건 잠시 이따 말씀드리고 사용자의 직장 폐쇄가 정당한 쟁의 행위가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그랬다면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는 주거침입죄가 되질 않아요. 자, 이 부분입니다. 자, 노트 펴볼게요. 노트를 펴보면 이 태그불응치 할 때도 똑같아요. 자, 봐요. 지금 근로자가 사업장 직장 내를 점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점거가 적법해요. 적법해요. 자, 지금 으쌰으쌰 농성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일을 못해요. 그래서 직장 폐쇄를 합니다. 직장 폐쇄는 자기가 직장 폐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디지? 노동위원회 가야 돼. 노동위원회 가서 사정이 지금 여차 지금 이 친구들이 지금 파업하고 지금 난리도 아니다. 나 이거 못 살겠다. 이 직장 폐쇄하는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왜 직장 폐쇄를 하는 건가요? 직장 폐쇄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매달 이 지금 파업하는 이 근로자들에게 매달 봉급이 나가야 돼. 봉급. 여러분 무노동 무임금 원칙 알아요? 노동을 하지 아니하면 임금 주면 안 되잖아요. 그치? 근데 그 무노동이라는 것을 확정시키려면 직장 폐쇄를 해버려야 돼. 노동위원회 가서. 그래서 노동위원회가 그러냐고 뭐 여러 가지 심사하겠죠. 그래서 이제 직장 폐쇄를 하라는 그 내용이 떨어지면 사용자가 그 문서를 갖고 와서 고지합니다. 너 나가. 내가 받아왔으니까 너 나가. 그러면 만약에 이 사용자의 직장 폐쇄가 노동위원회부터 이걸 받아와서 적법하게 직장 폐쇄를 단행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사용자는 직장 점거 적법하게 농성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라 할지라도 너 나가라고 퇴거 명하면 퇴거 명하지 퇴거를 명해버리면 나가야 돼요. 안 나가고 버티고 앉아있지? 그러면 퇴거 불응 해버리고 있지? 그러면 퇴거 불응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두 번째. 근로자가 직장 점거를 하고 있는데 적법합니다. 자, 근데 사용자가 노동위원회로부터 직장 폐쇄 명령을 못 받아와요. 그러니까 위법한 거지. 그리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요 애들이 안 나가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퇴거를 명했다 하더라도 안 나갑니다. 퇴거 불응합니다. 그럼 저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퇴거 불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는 뭐냐면 직장 폐쇄가 적법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퇴거 불응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를 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교재를 와서 보시면 여기 뭐야? 직장 폐쇄가 정당한 쟁의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이 직장 폐쇄 명령이 위법인 거야 이게. 위법인 거야. 그쵸? 자, 위법인 상태에서 근로자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게 죄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퇴거 불응죄도 안 되고 주거침입죄도 안 되는 거예요. 이 판례는 뒤에 퇴거 불응죄랑 비교되는 판례가 나오기 때문에 그 판례는 같이 보시는 게 나아요. 그럼 설명 다 드렸지? 죄수관계입니다. 자, 이 판례도 중요하죠? 자, 갑은 A주택에 무단 침입을 했다. 침입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계속범위란 건 아시죠? 계속범위예요. 즉시범위 아니고 계속범위. 침입하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기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이 친구가 유죄 판결을 받고 이 판결이 확정됩니다.
근데 안 나가고 계속 버텨요. 계속 버텨요. 그랬을 때 갑의 죄책은 주거침입죄 한 개가 될 거냐, 퇴거불응죄가 될 거냐 별도로 뭐 등등 죄가 과연 몇 개냐 이 문제야. 자, 여기서 노트 펴볼게요. 노트로 올라가 보시면 이 그림 나올 거예요. 이 그림 나오죠. 지금 이 사실관계에서도 읽어봤듯이 지금 피고인이 주거침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쭉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범이라 그랬지. 계속범이라 했잖아. 계속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행위가 종료가 되어야, 이 행위, 주거침입 행위가 종료가 되어야 일죄가 되는 거야. 일죄가. 근데 안 나가고 버티고 있는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법원으로부터 이 친구가 여기서 중간에 확정 판결 받아버려요. 주거침입죄 유죄로 확정 판결 받아버려요. 확정 판결 받아버리게 되면 형사법에서도 배우지만 확정 판결 계속일죄가 계속범위 포괄일죄잖아요. 포괄일죄 중간 도중에 여기서 확정 판결 받아버리면 확정 판결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죄가 분리가 돼버려요. 여기서 확정 판결 받아버리면 그 앞에 여기서 일죄가 되고 그 다음 여기서 일죄가 돼버려요. 죄가 두 가지로 분단됩니다. 그러면 죄가 몇 개다?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하나지. 그치? 그래서 계속 주거침입죄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하나 두 개가 됩니다. 경합범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교재를 와서 보시면, 자, 무단 침입을 했지. 이게 계속범이라니까. 중간에 확정 판결 받아버리지. 그치? 그러면 이 확정 판결 받아버리면 앞뒤로 분리가 된다니까. 그쵸? 그랬을 때는 별개로 주거침입죄가 된다. 죄가 두 개 경합범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받으세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노트 가보시면 여기서 확정 판결 받아버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받았는데도 안 나가고 버티고 앉아있지. 이 부분이 별도로 퇴거불응죄 된다 하면 안 돼요. 퇴거불응죄가 아니라 원래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주거침입죄 일죄였어요. 일죄였는데 중간에 확정 판결 받아버리게 되면 받아버리는 순간 앞에 죄와 뒤에 죄가 끊어진다고 분리가 되기 때문에 주거침입죄 한 개, 두 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부분을 퇴거불응하면 틀려요. 그런 부분 조심하시고. 시험 보지 많이 나왔죠. 자, 타죄의 관계에는 쉬었답니다.